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더 훨씬 좋죠. 그리고 저저번 주보다도 더 좋고, 시장은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변동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고, 그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고, 코스닥에서는 특히 반도체 쪽이 아주 강한 상승이 있었죠. 그쵸? 요게 어제 엊그제는 이쪽에서의 반도체들이 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니까 실적이 좋은 어떤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냥 가는 거가 이제 반도체 쪽이 가장 좀 강하고 2차 전지들이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제약도 좀 있죠. 시장은 현재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어떤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좀 변동성, 좀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허리케인, 어마, 그렇죠. 이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엄청난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손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복구하기도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죠? 허리케인 때문에. 근데 요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오늘 오전에 제가 뭐 증권 방송을 좀 보니까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허리케인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들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수혜주, 뭔가 피해주, 피해주, 수혜주 이런 것들을 좀 고르고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60만 명이 강제 대피를 하고 있는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잖아요. 엄청난 이 재해인데 이걸 보고 거기서 주식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들 좀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사실 이렇게 양심에 걸리는 거라고 안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신이라고 죄악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죄악주. 죄악주라고 하면은 뭐 도박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도박에 관련된 담배 회사라든지 술 회사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는 무뎌져서 예전에는 절대 안 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KTNG라든지 절대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해요.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풍을 입은 지역에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혜주, 뭐 보험주들이 뭐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오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단기적인 아주 모습들이 많았고 큰 틀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매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기억에 남았던 거는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동신 세미캠의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동신 세미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동신 세미캠. 동진 세미캠의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약간 조금 놀랐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동진 세미캠을 오늘 매수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간 차트상 보면 거래량도 들어왔고 오늘의 거래량이 증가했던 거는 기관 혹은 외인 이들이 왔어야 되는 건데 이 둘 다 쌍끌림 매수라고 하죠. 쌍끌림 매수가 있었고 신고가를 올리는 자리였고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매수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가장 마지막 매수했던 건 요때 7월 초반 그리고 8월 말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좀 고민했었고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회사의 원칙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원칙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실적이 일단 무조건 최고여야 됩니다. 실적이 최고. 그 실적이 최고인 게 어떤 실적이 최고냐?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순이익이 늘어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저희의 핵심은 순이익이 증가를 넘어서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선호해요. 순이익의 가속도가 붙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ROE가 상승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떤 새로운 뉴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경영이 있다든지 신개념의 어떤 제품이 있다든지 무언가가 새로운 어떤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걸 원하거든요.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실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느냐, 시장의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상승한다면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상승하게 만드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 업종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실적에 특히 수익의 가속도가 붙는 그죠? 그래서 저는 EPS와 ROE를 좀 자주가 아니고 무조건 보긴 하거든요.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와 있고 알고 봤더니 이 회사의 제품에 스토리가 있네 이런 회사들을 고르거든요. 그리고 주간 차트로서 어떤 수급을 보기도 해요. 특히 주간 차트로는 거래량을 많이 보고 큰 틀에서 또 이렇게 주간 차트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주간 차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 빨간 줄 거 있는 것들이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지금 현재 17년이겠죠. 이렇게 저는 큰 틀로 봐야지만 어떤 추세를 볼 수 있고 어떤 거래량이 눈에 띌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거래량을 좀 보셨으면 좀 사실 그러니까 주간 차트를 좀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주간 차트가 한번 눈에 익혀지면
주간 차트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흐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좀 길게 끝까지 먹는 이런 종목이 나오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매수 흐름과 우리가 이렇게 매수하는 어떤 방향과 매수할 때 타이밍을 저희 고객이 벌써 캐치를 하셨다는 게 상당히 저는 기뻤고, 원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두어 달 혹은 뭐 몇 달 정도 지나면 저희와 같이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한 고객은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양봉에서 사느냐. 양봉. 오늘 매수했던 거 보면 뭐 3, 4% 이상 오른 거 강한 종목에서 샀거든요. 근데 고객의 입장은 나는 눌릴 때 음봉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봉. 여기서 매수. 이게 약간 의미 차이가 있어요. 이 음봉 거래 하락할 때 매수한다는 소리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반등할 거라는 거를 예측한 거잖아요.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모른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건 빠지는 걸로 그냥 인식을 하고요. 이걸로 해볼게요. 빠지는 건 빠지는 걸로 인식을 하고, 반등 나올 때를 진짜 반등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시장을 추종하는. 근데 요 날도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 날이라면 그네들도 한 종목에 100억, 200억씩 매수를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 2천만 원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는데 뭐가 힘이 될까? 뭐가 문제가 될까? 전 이런 정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게 주간 차트잖아요. 제가 이때 그 동인세미카에 매수했을 때였는데, 이게 보면은 딱 요런 라인들이 보이시죠? 요런 라인들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요 라인 때. 돌파할 때, 요 거래량이 확 뜨면서. 근데 이 구간을 일간 차트로 보면 매수가 안 돼요. 무서워서. 제가 요 날짜를 한번, 일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언제냐면, 5월 15일경쯤에 거래량 실릴 날, 그쵸? 5월 15일경쯤이니까 여기가 될 것 같네요. 여기나 요 두 날. 요거를 그러면 제가 쭉 당겨서 요 당시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날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이날 정도면 꽤 큰 상승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이 날 역시도. 그쵸? 이 날도 역시 6%대. 근데 만약에 이거 너무 비싸요 라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비싸요 라고 해서 매수가 안 되면, 매수를 못하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요럴 때 빠질 때 사면 안 돼요 이러지만, 빠질 때 더 빠질지 누가 압니까? 오를 때 누군가 살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날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게 비싸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요거의 수익은 여기에서 이 정도의 수익만 취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요거를 제가 한번, 이게 얼마예요? 10,0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한 40% 이상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고점까지 왔으면 한 60% 정도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빨간불에 사느냐, 너무 높았을 때 사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확인하고 매수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매도는 당연히 음봉일 때 매도하겠죠. 음봉일 때. 여러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매도의 원칙이 있거든요. 다음에 매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도는 대략 음봉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요럴 때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꺾일 때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날 또 매도가 가능하고, 쭉 꺾이는 날도 매도 가능한데 일간 차트로 보면 사실 구분이 안 될 거고요. 이 날짜가 지금 6월 중순 정도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은 6월 중순 정도가 요 언저리거든요. 요 언저리 아마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요런 날들 있잖아요. 요런 날들, 이런 날들도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주간 차트상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끝까지 보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도 원칙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매수는 기본적으로 양봉에서 한다. 매도는 음봉에서 한다. 이거를 일단은 원칙으로 저희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 있는 것들을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많이 올랐던 거가 인터플렉스죠. 인터플렉스 BH는 좀 같이 묶어서도 살짝 뭐 볼 수도 있긴 하는데, 계속 갑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면 이 종목은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 당시가 아이고, 요 당시가 바닥권이 2016년도 중반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 1년 정도 살짝 넘는 기간이죠. 보통 이런 대상승들은 1년 반이 최근에 가장 많았고 2년 정도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뭐 한 몇 개월은 더 가지 않을까. 왜냐면 주간 차트상 어떤 고점의 징후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 모습이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보이고, 인터플렉스. 오늘, 이 구간에서의 꽤 많았던 물량들을 한 번에 해소해버리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는 아직 힘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한 개인께서, 회원께서 코스닥을 어제 팔았대요. 그래서 오늘 아니 더 갈 수 있을 거를 왜 먼저 파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2차 전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오늘 좀 그저 그랬는데 오늘 이게 10% 가까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그리고 이거 역시도 주간 차트로 보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더 갈 것 같아요. 훨씬 많이. DI 파워 같은 경우에도 보면 DI 파워도 이건 매수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매수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이고, 이게 보면 이때부터잖아요. 그죠? 중반부터 해서 엄청 많이 했죠. 아마 제가 이 언저리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일단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장 마지막 매수 시그널이 매수하자라고 7월 6일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때 가격이 17,000원, 지금 24,000원이면 한 30% 이상, 40% 정도 올랐나요? 그죠? 이게 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7월 초, 딱 요 날이에요, 요 날. 이렇게 오다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톡 갭으로 뛰었죠. 이때 따라 들어가자라고 문자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면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겪고 많이 눌렸다가 51선 이동평균선에서 어떤 바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빵 다시 시작을 했죠. 이렇게 가는 모습. 그래서 DI 파워 역시도 좀 더 봐도 좋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왜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안 하냐면, 이따가 한 종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최대한 하루에 한 종목을 좀 조금은 내용을 좀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고, 왜냐면 DI 파워 같은 경우 다 말씀 한번 들었었어요, 과거에. 그쵸? 세아제강도 한번 길게 설명 들었었고, 세아제강으로 아마 좀 속썩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쭉 가다가 꽤 많이 흘렀어요. 근데 오늘 한 번에 7%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론 세아제강을 매수하셨던 분이 꽤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아마 조금 오늘 상승이 좀 내일까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매물대들을 한 번에 다 먹어주는 게 아주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PSK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 8월 23일 날, 그쵸? 이때 매수 들어가자라고 해놓고 이때부터 들어갔어도, 그쵸? 한 20% 이상 수익 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하는 것들, 그쵸? 잠시만요. 그 반도체 장비 쪽,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 아니, 코스닥에서의 이런 종목들이 다 강해요, 지금 현재. 음, 다 강하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일단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좀 봐야 됩니다.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H는 인터플렉스와 같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더 강하게 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저희 회원분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이니까. 계속 매수했잖아요. 그죠? 이런 나이 때 다 매수하고, 이때부터 제가 물량을 꽤 많이 매도했었죠. 물량을 이익 실현하면서. 그죠? 그래서 물량의 25% 정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이 흐른 동안. 그래서 사실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매수는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회원들은 지금 비중은 아직 차진 않았지만 비중 한 30% 정도는 찼을 거예요. 근데 종목 수들은 다 찼을 거예요. 추천하는 종목이 한 5개에서 혹은 6개, 7개 정도가 종목을 다 찼을 거고, 한 두세 번 이상의 분할 매수를 한다면 1차 매수된 것도 있고 2차 매수된 것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신규 매수 자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BH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도 조금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오랜 시간 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좀 보고 저는 오늘 자리가 참 좋았던 자리라고 보여져서, 근데 일단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 그냥 좀 계속 보는 종목입니다. 오늘 한 고객께서 신고가를 낸 이 동진쌤 이렇게 오늘 매수 자리가 아니냐. 사실 저는 장기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 때문에 제가 살짝 우려됐었냐면 약간의 상승 쐐기형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 저는 약간의 뭐라고 하죠? 약간의 이런 듯한 모습? 약간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모습이 상승 쐐기형 정도의 모습은 매물을 소화 과정이 없어요.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지만 또 급하게 내려올 때가 있어서 일단은 눌리고 나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차 매수로서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은 조금 불안한 마음에 매수는 쉽사리 못했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의외였어요. 사실 주간 차트로 볼게요. 이 보면은 또 전기차 섹터에도 포함되는 한온 시스템, 사실 한온 시스템의 점유율이 높잖아요. 공조 쪽에서 절반이니까 이쪽에서의
그래도 전기차 섹터 어떤 그 안에서는 조금 변동이 좀 낮아서 조금 이거를 조금 덜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 만회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주 이쪽에 지금 버릴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도 누가 대장인지 어, 이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장에서는 한 종목에 탁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세워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 서서히 올라가죠. 계속 매수를 했고 오늘도 저희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서울반도체 보면 계속 꾸준하게 매수했던 최근에 매수를 했던 라인들이 요 라인 대니까 그래도 수익이 뭐 한 10% 가까이 났을 것 같은 최근에 매수하셨더라도 그 종목이고 일단 서울반도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홀딩합니다. 그리고 TCK도 좋죠. K시텍 이게 자회사인 TCK 그죠? TCK도 좋죠. 아마 신고가 충분히 터치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그죠? 부이온텍은 좀 자주 말씀드려서 아마 식상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어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기 직전부터 여기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만큼 왔거든요. 아마 요 정도 가격 한 32,000원 정도대가 매물이 좀 있을 거예요. 요것만 잘 소화가 된다면 좀 더 강하게 갈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K스택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고 과거에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매수했었고 한 번에 시장의 약세 때 크게 흔들리면서 매물 소화되면서 바닥을 잡아버렸어요. K시택은. 그래서 사실 더 좋아졌어요. K시택이. 한번 보여드리면 요때니까 여기서부터 시장은 일주일 정도 후에부터 하락했는데 K시택이 먼저 빠지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아마 이 전고점들을 좀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서 뚫어주면 한 번에 마디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K시택은 좋은 종목이지만 예, 좋은 종목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K스택은 특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분들은 가셔도 돼요. K스택에 대해서는 방송을 찾아보시면 여러 번 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원익, 그렇죠? 요 라인 때 여기 강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이런 좀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난 친 여기만 해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갈 것 같은 좀 모습이 보여서 그리고 수익은 오늘 1% 정도이지만 의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오늘 하락 종목이 좀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대한광통신이 오늘 10%가 빠졌어요. 10%.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변동이 큰 거는 엄청 큽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매수를 했고 요때가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부분이잖아요. 요 라인 때. 그러니까 거의 샀던 금액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때부터 샀었거나 이때부터 샀었더라도 저희 목표가인 한 20%는 다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이건 단기 매매니까 수익을 짧게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번 크게 매도가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내일 봐야 돼요. 왜 내일 봐야 되냐면 일단은 10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좀 뚫긴 했죠. 뚫긴 했는데 음, 뚫긴 했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의 그 저가를 깨는지를 종가상 이 저가를 깬다면 그냥 두말 없이 매도를 해도 되지만 이 저가를 회복하거나 혹은 이에 언저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내일 이 오늘의 이 저가를 깨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거를 깨면 무조건 매도하고요. 종가상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단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마블 게임즈도 오늘 좀 하락을 했죠. 2%대. 그렇죠? 시장과 생뚱맞게 좀 같죠. 제가 이렇게 노랗게 쳐드린 요 매물대 라인이 조금 중요한 지지선 역할도 하니까요. 요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일단은 보유는 하되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 그 회원께는 저희가 문자로 따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단가를 떻게 지지하는지 깨는지를 봐야 돼요. 이 단가라면 14만 5,600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내일은 네마블 게임즈 좀 뚫어지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저희 평생 회원분들한테 그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매매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이에요. 하나투어. 이 종목은 뭐 다 아는 종목이라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해 드려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단기 매수 자리로서 일단은 매수 추천을 했고 짧게 보는 분들이라면 진짜 5% 정도라도 수익이 나면 물량을 좀 덜어내고 매수가에 손절을 걸어두면 좀 안전할 거고요. 좀 길게 본다 싶으면 한 99,000원 여기 신고가를 한번 테스트 하는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넘는다라고 보거든요. 요 신고가는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하나투어의 실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이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실적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하나투어 이거 그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실적만이라도 한번 쓱 훑어보기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너무 당연하죠. 여행 알선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여행 티켓이죠. 티켓. 그 면세점이 한 15% 정도 나와 매출이고 나머지는 좀 미비하죠. 그래서 여행 쪽 그리고 면세점 쪽 요 두 가지 정도를 좀 핵심적으로 봐야 돼요. 이 회사는 사업을.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2017년도잖아요. 그죠? 작년에 실적의 바닥을 한번 찍었죠. 작년에 실적의 바닥을 한번 찍고 이번 연도에 돌아 나왔죠. 근데 지금 2017년도 중반이 넘어선 상황에서 어디 실적을 봐야 될까요? 내년의 실적을 봐야겠죠. 어때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ROE를 한번 보면 ROE가 제가 좋아하는 게 이 한 자리 ROE에서 두 자리로 가는 거고요. 이 두 자리에서 더블 나는 ROE 이런 모습들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아주 강한 놈이다 라고 보여지고 과거의 실적의 패턴을 보면 이때 보세요. 영업이익이 400억대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2015년도까지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급감하죠. 한번 요거를 볼게요. 차트로 보면
기억나시죠?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 급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는 보면은 여기가 2015년도예요. 근데 2016년도에 ROE가 영업이익이 급감한다라는 보고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FA 가이드만 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빠지는 모습인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럼 이게 실적이 돌아 나가면 되겠죠? 실적이 돌아 나간다면, 그렇죠? 2017년도에 ROE가 돌아 나갔죠. 순이익이 증가하고 2018년도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렇죠? ROE도 13에서 23이 될 것이고, 그렇죠? EPS 역시도 거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지금이 이 단계를 거쳐서 2016년도에 실적의 바닥을 거쳤고 2017년도에 어떤 1차 상승이 있었던 거라면, 그죠? 2017년 하반기에는 2차 상승이 기다릴 것이고 2018년도에는 마지막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과거에 20만 원이었던 전고점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2018년도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투어가 매수하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일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여기서 단기 매매를 단기로 일단 들어간 거고요. 이게 사실 단기와 장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단기와 뭐 장기 뭐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단기로 들어갔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단기로 들어갔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장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장기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구별할 때는 수익률을 좀 짧게 볼 거면 단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좀 길게 끌고 가보자 수익률을 볼 때까지라고 하면 장기라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은 회사, 그리고 일간 차트상에서도 오늘 보면 어때요? 대량 거래가 또 빵 뜨이면서 여기에 매물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6% 정도 상승했으면 내일 이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음봉, 모레 음봉 이렇게 나오면 저는 조금씩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못했던 사람들은 신규도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 회사를 그리고 또 설명을 좀 하려면, 일단은 기존의 사업하고 있던 게 어떻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성장 동력이 있느냐, 혹은 성장 동력이 없다면 골칫거리였던 것들이 해결되느냐를 좀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회사의 한번 기존 사업을 어차피 근데 하나투어는 쉬운 종목이라,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쉬운 거죠. 쉬운 종목이라 음, 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매매가 그렇게 쉽진 않다. 변동도 꽤 크고 과거에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권해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여행업 관련한 매출이 73% 정도 되잖아요. 73%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절대 강자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에서는 생각나는 게 하나투어, 모두투어잖아요. 그죠?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시장 점유율은 하나투어가 1등이죠. 그 점유율 면에서는 반 정도 되는 게 모두투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등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 투어보다는 하나 투어를 좀 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정부 정책과도 좀 어떤 흐름은 좀 같이 가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북핵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빠졌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 뉴스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빠졌던 종목들을 보면 이게 북핵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과 반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는 공정위에서 단체 급식 쪽에 어떤 한번 좀 보겠다라고 하니까 CJ 프레시웨이가 어, 많이 빠졌죠. 현대그린푸드랑, 그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정부 정책이랑 연관되냐, 하나투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바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과 어떤 상생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걸 좀 원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보다도. 근데 이쪽 여행 렌탈 사업은 사실은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다. 이건 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체인점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쪽은 특히 여행 사업 그리고 렌탈 사업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정부 규제가 어떤 이 회사의 성장을 어떤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쪽의 의미를 좀 둬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나투어 여행 회사니까 이번에 10월에 긴 휴가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어지는 많은 뭐 휴일들, 공휴일들 이런 거는 또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더 큰 의미는 사람 특성상 여행 쪽 렌탈업은 개인들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많은 제재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정부 규제 쪽의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고요. 그죠? 일부 외인들이 들어오는 반도체, 2차 전지 쪽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플러스 하나의 어떤 개별주 정도로 해서 하나 투어를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좀 있고 어, 일단은 그래서 정부가 관심이 있는 자영업자 조금 진하게 해서 자영업자를 이제 보호하는 관점에서 사실 상생 구조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그 하나 투어 그러니까 하나의 본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저희가 길에서 보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그 간판들 보면 많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어떤 상품을 그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대리점이라고 해보면 어떤 도매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여행 상품을. 대리점이. 그럼 얘네들이 대신해서 일반 고객들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판매 대금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 너무 뭐 심플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의 투어가 잘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지점이 더 많아지느냐. 여행 수요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책임 소재,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여행을 갔어요. 이 상품 하나 투어의 상품으로 여행을 갔는데 불만족하거나 무언가 뭐 항의가 있거나 하면 이 책임을 대리점으로 전가하지 않고요. 하나 투어 본사가 다 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최근에 봤던 그 공정위에서 단속하고 있는 쪽, 그죠? 치킨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투어를 저는 좀 안전하고 강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시장 점유율도 1등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그리고 그리고 과거에 그 과도한 쇼핑 옵션 투어 있잖아요. 그 저가 여행에 대한 어떤 소비자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사전 여행 일정 공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상품의 경쟁력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총 출국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죠? 총 출국자, 공항에서 총 출국하는 사람이 100%가 아니죠. 100명이라고 하면 하나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20명 정도예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모두 투어인 거고, 100명 중에 20명이 하나 투어라는 거예요. 다른 여행사들도 많을 텐데, 그죠? 상당히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음, 인프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종목을 여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회사가 좋으니까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인프라는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연휴나 휴가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음, 앞으로는 인천공항 제2청사가 오픈 예정이잖아요. 그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하죠. 그래서 아마 저가 항공에 이런 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한 또 저가 항공에 의한 항공 좌석이 공급 확대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휴가 때 10월 달에 10월 2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좌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 가격대별로도 좀 다양하고 저가 항공도 좀 있고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풍부한 항공 좌석 공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는 상위 사업자, 그러니까 하나투어 같이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한테는 조금 더 어떤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자석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죠. 그 소비자들의 그 수요를 만족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그 문제는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나. 저는 면세점이라고 봅니다. SM 면세점. 면세점이 매출의 한 15% 정도 차지하는데 계속 적자가 났었잖아요. 그 적자라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선반영 미래 것까지 다 반영이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리고 어, 이 면세점만 잘 해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본래 여행 관련한 한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면세점 관련해서 한 15% 정도 차지하는 비율, 나머지는 작습니다. 약 한 90% 정도의 비중 중에서 이쪽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면세점. 근데 이쪽에 대한 거를 좀 줄여 나가고 있어요, 현재. 줄여 나가고 있고, 줄여 나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떠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잘 나가는데 하나가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좀 처지는 애가 있으면 얘를 아예 자회사로 그냥 분사해 버리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회사가 잘 나갑니다. 골칫거리 하나를 떨어뜨림으로써 약간 그런 개념으로 면세점이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SM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 규모를 좀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고정비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죠. 계속 나가는 돈들이 덜 나간다는 건 그게 오히려 실적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거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매출, 순이익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이 어떤 분위기가 좋아져서 어떤 면세점이 잘 풀리면 플러스가 더 빨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던 사업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고 앞으로 이게 플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간에 좀 하나투어가 좀 변동이 컸던 이유도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국내에서 나가는 여행 수요가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과정에 있다. 구조적 성장, 수율도 많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 성장 때문에 본업, 여행업에서의 일단은 여행업, 본업이 성장한다,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였던 면세점이 적자에서 흑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자 폭이 줄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길게 본다면 10만 원은 충분히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그죠? 그래서 길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음봉 나올 때 조금씩 눌릴 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나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두 투어도 한번 볼까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죠. 모두 투어. 그죠. 모두 투어보다 하나 투어가 조금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SM이 좀 강하잖아요. 최근이 아니죠. 오늘 강했죠. SM. 그죠. SM, 엑소. 그죠. 얘네의 라이벌, JYP. 볼게요. 봐보세요, 한번. 얘네들도 좀 강하죠. 그쵸? 하지만 실적이나 규모 면에서 그리고 새로운 성장성 면에서 보면 저는 SM이 조금 더 강한 대장이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한솔케미칼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요 시작이에요. 요게 한 번은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 거라서 지금부터 관심 있게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하고, 한솔케미칼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종목이에요. 한솔케미칼 이거는 제가 이 방송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 실적도 좋고, 그렇죠? ROE 자체가 20% 정도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영업이익률이 15%가 넘고 강해요. 아주 강한 회사.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더 좋아지는, 그래서 아마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종목인 거고, 거의 바닥을 다 다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다진 것 같고, 거래량이 다 터졌잖아요. 그죠? 새롭게 매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좀 오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이건 제가 일간 차트로 보면 여기서부터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익 실현해야 될지를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월간 차트로 보면 요 모습이에요. 월간 차트에서 보면 여기 4만원대 정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돌파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맞고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호의 어떤 갈림길에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월간 차트로 보니까 좀 더 보기 편해지죠. 여기에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는 부분이니까 이 종목은 일단 물량을 조절하실 분은 조절하셔도 됩니다. 수익이 꽤 많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매물대에 지난 이후부터 매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구간에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굳이 따라갈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차트가 돌아나가는 것만큼 실적과 스토리가 돌아나가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건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 위에 저항대를 극복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샀던 분들은 일단 아직은 홀딩입니다. 그렇죠?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 수익 났네요. 4, 50%. 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쉽게 안 들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과감한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